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 얘기인데요. 최근 주가 움직임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거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플러스 167%. 이게 뭐냐면요. 카카오페이가 52주 최저점에서 그야말로 수직 상승한 회복률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단 하루 만에 상한가 거의 3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폭발한 걸까요?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 한때는 돈만 쓰는 회사, 만년 적자 기업, 이런 꼬리표가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페이의 대전환. 그러니까 현금을 계속 태우기만 하던 회사에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흑자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202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네? 하고 신호탄을 쏘아 올리더니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회사의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카카오페이가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 전체 매출 구성을 보면요. 여전히 결제 서비스 비중이 한 58% 정도로 제일 크긴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금융 서비스예요. 수익성이 훨씬 높은 이 금융 서비스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회사 전체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아주 명확해요. 두 개의 엔진이 돌아가는 거죠. 첫 번째 결제 엔진으로는 우리가 매일 쓰는 간편 결제 서비스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금융 엔진을 돌리는 겁니다. 마진이 훨씬 높은 대출 중개나 증권, 보험 같은 상품을 파는 거죠. 기가 막힌 전략이죠. 자, 이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조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앞으로 카카오페이를 더 높이 날게 해줄 강력한 순풍, 그러니까 성장 동력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쟁사에게 찾아온 위기, 둘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무기, 그리고 마지막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24년 말에 경쟁사에서 정말 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어요. 금융정보인데 이게 유출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도 카카오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면서 신뢰도 높은 카카오페이로 사용자들이 몰리는 일종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본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상 반칙에 가까운 무기죠.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90%가 쓰는 앱이잖아요. 이 카톡 안에서 바로 돈 보내고 결제하고, 이 편리함은 다른 어떤 경쟁사도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그야말로 넘사벽, 경제적 해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시선은 이미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랑 손잡고 해외에서도 카카오페이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토큰 증권, 그러니까 STO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발 앞서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아주 크고 또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방 안의 코끼리 같은 존재죠. 그게 바로 주식 오버행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가 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천장이 딱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대규모 주식이 시장에 확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질 못하는 거죠. 그 유리천장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2대 주주인 알리페이입니다. 아직도 무려 28.35%나 되는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알리페이가 상장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분을 팔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나 이렇게 실적 좋아지고 있어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힘을 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알리페이가 올랐네? 그럼 팔아야지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주가가 오를만 하면 거대한 매도 물량이라는 벽에 딱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줄다리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줄다리기의 결과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갈릴 텐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 알리페이의 매도 압력, 즉 오버행이 이기면 주가는 45,000원까지로 밀릴 수 있다. 이게 비관적인 시나리오고요. 반대로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이 이 압력을 뚫고 나간다면 10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한 75,000원 선에서 균형을 잡지 않겠냐는 게 기본 시나리오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카카오페이가 처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회사는 성장의 직면과 공급의 압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회사의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알리페이가 팔 거라는 공급의 압박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 하나로 귀결됩니다. 카카오페이의 펀더멘털, 이 진짜 실력이 과연 최대 주주가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를 이겨내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